안녕하십니까. 대한치과 이식 임플란트 학회와 함께하는 임플란트 업그레이드 이야기 오스템 수요 세미나 캔틸레버 임플란트 제대로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한 연세대학교 보철과 이현종입니다. 치과의사로서 캔틸레버의 보철물을 많이 접하게 되기도 하고 혹은 이 캔틸레버를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생활에 이런 건축물 등에서도 이런 거대한 캔틸레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기둥이 지지대가 한쪽에만 있고 한쪽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것들을 캔틸레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철물에서는 흔히 펀틱이 한쪽에만 달려 있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캔틸레버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보철물에 어떤 위에한 힘이 많이 가해질 거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인식을 많이들 하고 있죠. 캔틸레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정확하게 이번 강의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 보철을 하는 입장에서, 치과의사의 입장에서 캔틸레버가 어디에 어떻게 힘이 가해지고 어느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알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캔틸레버 형태인데요. 한쪽에 이제 벽면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 벽면에서 같은 재료로서 이렇게 캔틸레버가 나와 있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캔틸레버의 바깥쪽에서 힘이 가해지면은 보시다시피 이 연결부, 보철물로 따지면 커넥터라고 볼 수가 있죠. 커넥터 부위에 이렇게 힘이 집중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런 구조에서는 같은 힘을 가해더라도 캔틸레버가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커넥터 부분에 더 힘이 많이 가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캔틸레버를 사실은 피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임플란트를 특히 하다 보면 전치부에서 부족한 MD 스페이스, 메디오 디스탈 스페이스에서 비좁게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심을 때 심미적으로 참 좋지 않은 결과를 이렇게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필라가 다 무너지고, 전치부에서 최소한 두 개의 임플란트, 전치부뿐만 아니라 구치부도 마찬가지지만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를 최소 한 3mm 정도는 공간을 만들어 놔야지 보철물의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올로직한 측면에서 좋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살라마의 논문인데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제 임플란트랑 임플란트가 연달아서 이렇게 심겨져 있는 경우에는 인터프록시말 쪽의 파필라가 3.5mm 정도까지 버티컬로 크리스탈 본에서 3.5mm까지 버티컬로 자랄 수가 있고, 물론 딱 정해진 숫자는 아닙니다만 이제 통계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펀틱이 하나, 임플란트 옆에 펀틱이 하나 들어가는 경우에는 5.5mm까지 훨씬 에스테틱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치부에 이렇게 두 개의 임플란트가 연달아 심겨진 경우나 혹은 한 개의 임플란트만 심어진 경우에 이렇게 그 인터프록시말 파필라가 차는 것을 보면은, 이런 최근에 이런 연구가 하나 나왔는데요. 2022년에 이 경우에서는 하나의 임플란트만 식립한 경우에는 파필라가 절반 이상 찬 경우가 거의 95%로 파필라가 상당히 많이 차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개의 임플란트를 연달아 심었을 때, 그럴 때는 거의 한 44% 정도에서 절반 이하로밖에 파필라가 차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연속된 두 개의 임플란트를 전치부에 심었을 때 그 임플란트 사이에 있는 그 인터프록시말 파필라에 대해서는 참 치과 의사로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캔틸레버 보철물은 자연치를 대상으로 할 때는 특히 안테리어 전치부 쪽에서 중절치 하나나 측절치 하나, 특히 하악이나 혹은 상악에서 이런 치아 하나를 회복하는데 싱글 윙으로 만든 이 메릴랜드 브릿지 타입이 이미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투윙으로도 수복을 할 수가 있고요. 양쪽에 걸쳐서 윙을 만들 수도 있지만 한쪽으로만으로도 윙을 달아도, 그러면 이제 이 펀틱이 캔틸레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원윙을 다는 경우에는 이 한쪽의 펀틱이 크게 캔틸레버처럼 작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오랫동안 잘 생존한다라는 연구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캔틸레버라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두렵거나
피해야 할 존재는 아니고요. 이 캔틸레버에 어떻게 힘이 가해지는지 혹은 캔틸레버인데 어떠한 상황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임상적으로 잘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싱글 윙 메릴랜드 브릿지가 투윙보다 더 오랫동안 잘 생존하였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하나 있고요. 또 이 연구에서는 10년 동안의 싱글 윙 메릴랜드 브릿지 전치부에서 했을 때 96%의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연치 대상으로는 이렇게 캔틸레버 보철물로 해서 교합력이 크게 가해지지 않는 전치부에 한해서는 얼마든지 오랫동안 잘 사용된다라는 보고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임플란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절치 21번과 22번 두 개를 심으려고 하는데 좀 비좁은 경우에 저는 이제 이 경우에 21번을 하나를 심고 22번은 펀틱 처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펀틱 처리를 하였고요. 물론 이제 임플란트에서 이렇게 펀틱을 한쪽을 달았을 때 자연치는 PDL이 있고 뭔가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흡수해주는 역할도 있을 텐데 임플란트는 훨씬 단단할 테니까 뭔가 더 스트레스가 더 집중될 것 같은 그런 걱정을 많이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이 슬라이드는 이제 자연치가 아니라 임플란트에서 캔틸레버를 달았을 때 한쪽만 임플란트가 있고 한쪽에 펀틱이 있을 때 그 성공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연구한 최근에 나온 또 클리니컬 임플란트 덴티스트리 릴레이티드 리서치에 나온 저널인데요. 이 저널에 보면 이 빨간 그래프가 한쪽이 캔틸레버가 있는 그런 임플란트에서 서바이벌 레이트이 아무런 컴플리케이션 없이 서바이벌 레이트를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인 서바이벌 레이트, 그러니까 생존율은 캔틸레버가 한쪽에 있는 케이스든 캔틸레버가 없는 케이스든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거의 10년 이상의 생존율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 생존을 하는 도중에 뭐 포셀린 치핑이 있었다든지 혹은 임플란트를 뽑을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보철적인 하나의 컴플리케이션이 하나씩 생긴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경우를 보면은 캔틸레버가 있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그러면 주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캔틸레버가 있는 보철물에서 뭔가 그런 컴플리케이션, 자잘한 컴플리케이션이 나타났냐 보면 디시멘테이션 혹은 포셀린 치핑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모놀리틱 지르코니아도 색상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자잘한 포셀린 치핑에 대한 위험성은 거의 많이 사라졌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시멘테이션의 경우에도 이 연구를 보면은 임플란트니까 템포러리 세멘테이션을 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전치부에서 홀이 라비알 쪽으로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템포러리 세멘트로 이렇게 세멘테이션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 그런 세멘트가 한 번씩 디시멘테이션 됐다. 그러니까 뭐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컴플리케이션이라고까지는 볼 수가 없죠,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을 전치부에서 최대한 좋은 위치에 식립을 하고 또 약간 이렇게 불리한 각도로 식립이 됐을 때는 설측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스크류 타입으로 만들어 준다면은 그런 그리고 이제 파이널 세멘테이션으로 단단하게 레진 세멘트로 고정을 해주면은 그런 디시멘테이션 이슈나 또 지르코니아 사용으로 인한 포셀린 치핑에 대한 이슈를 많이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특별한 컴플리케이션 없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캔틸레버도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까 보여드렸던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섹션을 잘라서 보면은 당연히 이 21번 쪽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곳에서는 이렇게 가이드를 하게 거의 만들어 놨고요. 한쪽으로 펀틱으로 달아놓은 이 캔틸레버죠. 캔틸레버 펀틱으로 달아놓은 곳에서는 제가 약간 이렇게 오버젯 오버바이트를 띄워놨습니다. 너무 과도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놓은 건데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양쪽 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인사이시브 그 캐널의 위치 그런 거에 따라서 두 개를 심을 수 있을 법한 MD 스페이스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술적으로 그게 마땅치 않은 경우도 종종 있을 수가 있고요.
하나만 식립할 때가 훨씬 안정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두 개를 심는 것보다는 이제 하나를 식립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매도 불구하고 이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캔틸리버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가 혹시 부러지거나 뭔가 스크류 루즈닝이 생기거나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임플란트에 어떤 스트레스가 집중되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는 단순히 캔틸리버를 하나를 달았다 안 달았다 이걸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대합치의 상태 그리고 대합치가 이 임플란트에 어느 방향으로 힘을 줘서 이 임플란트에 스트레스를 집중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따져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한 임플란트에 옆에 캔틸리버가 하나 더 붙어 있다 없다의 영향보다 그 대합치가 임플란트 쪽에 어느 방향으로 힘을 가하느냐 이 영향이 훨씬 스트레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캔틸리버도 하나의 영향이 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절대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무작정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우에 임플란트를 하나를 상하게 식립을 하더라도 하악의 대합치가 이렇게 싱글럼 쪽에 대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인사이절 엣지 쪽에 대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클리어런스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대합치의 위치가 더 이 임플란트의 스트레스에 가해지는 가장 프라이머리한 팩터지 이 캔틸리버가 있고 없고의 여부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렇게 큰 팩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악 중절치 두 개가 빠진 경우에는 두 개를 참 식립하기가 힘들죠. 너무 좁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나만 식립해서 하나를 캔틸리버로 달아서 마무리를 한 케이스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캔틸리버에 그러면은 분명히 이런 외팔부에 힘이 가해지면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기 이 커넥터 있는 쪽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가해지고 뭔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실제 임플란트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일정한 양의 캔틸리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캔틸리버의 형태, 그러니까 이 커넥터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형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힘이 가해져도 굉장히 이 세멘테이션, 이 부분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아주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요. 이런 스트레스를 분석을 할 때 다양한 이런 수치들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이런 임플란트의 다이아메터는 얼마인지, 머티리얼이 얼마나 단단한지 뭐 등등 이런 크라운과 어버트먼트 하이트는 얼마인지, 오클루젤 폴스는 얼마인지, 힘의 방향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평소에 늘 이런 강의를 하면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힘의 방향이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임플란트의 다이아메터나 그런 어버트먼트의 하이트나 혹은 캔틸리버의 유무 등등 여러 가지 팩터들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오클루절 쪽에서 힘이 어느 방향으로 가해지느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연구는 여기 임플란트를 이제 기하학적으로 간단하게 디자인을 했고요. 이 오클루절 똑같은 지점에서 같은 힘을 방향만 서로 다르게 꺾어서 주느냐에 따라서 이 임플란트 플랫폼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지느냐 이것을 본 연구인데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이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가 이 커넥션 어버트먼트 임플란트 인터페이스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이 커넥터의 중심 쪽으로 이렇게 향할 때는 이 임플란트의 크라운을 이렇게 옆으로 제끼려는 모먼트, 토크가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 수치가 아주 줄어들고요. 이 똑같은 힘의 크기라도 이렇게 이 크라운과 어버트먼트 복합체를 옆으로 꺾으려는 힘이 가해질 때는 이 부분, 이 커넥션 부분에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전치부의 임플란트를 캔틸리버를 다는 경우를 상정을 해보면 이렇게 센트럴 인사이절 쪽에 중절치 쪽에 하나를 심고 측절치에 펀틱을 달 수도 있고 혹은 측절치에 하나를 심고 중절치에 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 대합치가 또 인사이절 쪽에서 힘을 가해주느냐 혹은 싱글럼 쪽에서 이렇게 힘이 가해지느냐 등등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컴퓨터로 각각 스트레스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가해지는 힘은 실제로 만약에 저는 이런 캔틸레버를 임플란트에 다는 경우에는 그쪽으로는 가이드도 가지 않게 하고 크게 교합이 되지 않게 슬라이트하게 띄워놔서 저 부분에 큰 힘이 어떤 음식물이 개지되지 않는 이상은 캔틸레버, 펀틱 쪽에 큰 힘이 가해지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캔틸레버 쪽에 힘이 가해졌을 때 혹은 캔틸레버가 아니라 그 중심되는 임플란트 쪽에 힘이 가해졌을 때 다양한 곳에 힘을 가하면서 스트레스를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시각적인 자료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 가장 그 힘든 케이스를 한번 상정을 한 시뮬레이션인데요. 이 캔틸레버 중에서도 가장 먼 쪽에서 힘이 가해질 때 스트레스가 어떻게 받느냐, 어디에 집중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커넥터 쪽, 그리고 커넥터 쪽 중에서도 진지발 엠브레이저 쪽에서 스트레스가 좀 더 집중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사이절 쪽보다는 진지바 쪽 엠브레이저에서 더 스트레스가 집중되죠. 이거는 이제 임상적으로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냐면은 가끔 이제 기공소에서 오는 그 보철물 중에서 엠브레이저가 너무 하이지닉하지 않게 너무 꽉 진지바 쪽까지 보철물이 꽉 차 있다. 그래서 제가 체어 사이드에서 그쪽 진지바 쪽의 엠브레이저를 조금 따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체어 사이드에서 조금 형태를 수정할 때는 반드시 라운드하고 잘 팔리싱을 잘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약간 풀러나 좀 뾰족하고 그런 흠집이 나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인사이절 엠브레이저 쪽은 조금 치간의 분리감을 조금 더 줘도 걱정을 약간 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 임플란트랑 어버트먼트까지 다 합치면은 당연히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 어버트먼트 임플란트 인터페이스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로드 케이스를 보면은 첫 번째 로드 케이스가 가장 이 캔틸레버 중에서도 가장 먼 곳에 인사이절 쪽에 45도 각도로 힘을 준 경우, 그리고 이것은 캔틸레버 펀틱 중에서 조금 임플란트에 가까운 쪽에 45도로 힘을 준 경우, 이것은 이제 이제 캔틸레버 펀틱에는 힘이 안 가해지고 임플란트의 이 인사이절 엣지 쪽에서 힘을 가한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힘을 가고, 로드포는 이제 임플란트 중에서도 싱글럼 쪽에 힘이 가해진 경우죠. 그 대합치 상황에 따라서 어느 쪽에 힘이 가해질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하악 임플란트를 가정으로 해서 약간 버티컬하게 힘이, 상악에서는 이렇게 클래스 3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버티컬하게 힘이 가해지는 경우가 잘 없겠죠. 하악에서는 이렇게 힘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악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보자면은 임플란트 쪽에 엣지 쪽에 힘이 가해질 때랑 펀틱 중에서 가장 먼 쪽에 캔틸레버 중에서 제일 먼 쪽에 힘이 가해졌을 때 스트레스 수치가 한 20%, 25% 정도, 아무래도 더 캔틸레버 때문에 모멘트가 더 생기겠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더 한 25% 정도 더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캔틸레버라고 해서 무작정 너무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고요. 사실은 그것보다도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스트레스 수치인데요. 똑같이 임플란트 쪽에 가해질 때, 여기 임플란트 엣지 쪽에 가해질 때랑 싱귤럼 쪽에 가해질 때 이 스트레스 수치가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틸레버 쪽에서도 가장 먼 쪽에 힘이 가해질 때는 한 25% 정도 더 힘이, 스트레스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물론 그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캔틸레버가 그럼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힘이 가해지는 방향과 이 힘이 가해지는 방향이 이 임플란트 어버트먼트 이 크라운을 얼마나 토크를 먹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보면은 하악의 대합치 위치에 따라서
아주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 크라운의 인사이저 엣지 쪽에서 이렇게 45도로 힘이 가해지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싱글럼 쪽에 가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까 말했듯이 싱글럼 쪽에서도 힘의 방향을 임플란트 플랫폼 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싱글럼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인사이저 엣지 쪽에서 45도로 가는 것보다 10분의 1밖에 스트레스가 가해지지 않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의 방향, 대합치 관계가 이 케이스에서 대합치가 어디에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고 어떻게 힘이 가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따져봐야지 단순히 캔틸레버가 있으면 무조건 위험하고 캔틸레버가 없으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듯이 캔틸레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합치 상태랑 그런 것들을 잘 봐서 적절하게 임상적 상황에서 활용을 해야 되고, 무작정 이것을 막 두려워하고 피할 필요는 없다. 이미 여러 논문에서 다양한 경우에 적절하게 쓰이면 충분히 그 성공률이나 생존율이 아주 잘 나오는 연구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의 방향과 스트레스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대합치 상태와 위치, 이것이 이제 힘의 방향과 스트레스와 연결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자연치 캔틸레버든 임플란트 캔틸레버든 필요한 경우에,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게 잘 이해하고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